안녕하세요. 황미나입니다. 저는 만 3살 딸을 둔 아이 엄마이자 공동저자로 출간한 작가 그리고 셀프케어 코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. 결혼하기 이전에는 치과의생사로 만 18년 정도 근무했습니다. 네, 요번에 책을 출간하셨다고 들었는데 그 책은 어떤 책인가요? 나의 마음을 비추는 시간이라는 제목의 에세이집인데요. 자기 돌봄의 편지라는 모토로 총 6명의 작가가 모여서 내가 나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의 글을 모음집으로 이렇게 출간하게 되었습니다. 내가 내 자신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의 글인데요. 저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출산하고 이제 산후우울증을 경험하면서 다시 나 자신을 발견하고 찾아가는 그런 과정, 과거에 제가 좀 힘들었던 그런 경험들, 이런 것들을 주로 책에 담으려고 노력했습니다. 제 이야기를 전달하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. 우선 제가 치위생과를 졸업을 해서 치과위생사라는 직업을 가지게 되었고요. 원래는 중학교, 고등학교 다닐 때 영어 그리고 불어 과목을 제일 좋아했었어요. 그런데 당시에는 무언가 좀 취업이 잘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들을 주변에서 많이 하셔서 취업이 잘 되는 과가 뭐가 있지? 이런 걸 좀 알아보다가 치위생과가 어떨까라는 조언을 듣게 돼서 치위생과로 진학을 하게 되었고 바로 졸업을 하면 치과에 근무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바로 졸업과 동시에 치과위생사로 치과에서 근무를 했습니다. 그 전공 선택하실 때 본인이 어떤 호불호나 어떤 기호나 이런 부분이 많이 반영이 안 된 건가요? 네, 과거에는 부끄럽게도 당시에 어찌 보면 정반대의 그런 전공을 택한 셈인데요. 학교 다니면서 한 번 정도 방황하는 시기가 있었지만 적응해서 나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도 했고 치과에 다닐 때는 운이 좋게도 좋은 선배님들 그리고 좋은 치과 원장님들 많이 만날 수 있었어요. 그래서 비교적 조금 빠른 시기에 어떤 관리직으로 제가 일을 할 수 있었거든요. 진료실 업무는 한 5년 정도 했고 그 이후에는 주로 환자분들 상담이나 관리, 인사 업무도 같이 병행을 했습니다. 그 전공 정하기 전까지는 되게 주어진 것들을 뭔가 되게 좀 충실하게 잘 받아들이시고 거기에 대해 좀 성실하게 딱 몰입하시는 스타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. 그런 성격을 갖게 되기까지의 어떤 어린 시절이나 이런 배경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우선 이 이야기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몇 년 되지 않았어요. 저는 제 어린 시절에 눈물 날 것 같아서 어린 시절에 찍었던 사진을 제가 다 없애버렸거든요. 왜냐면 저는 제가 성인이 되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책을 읽고 약간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 제 자신을 많이 들여다보는 일을 하다 보니까 어린 시절에 그 사진을 봤을 때 무언가 굉장히 무표정하고 생기 없고 주눅이 들어있는 듯한 그런 모습의 제가 보였어요. 그래서 그 사진을 보는 게 너무 괴롭더라고요. 사진을 다 없앴는데 6살 때 저희 부모님이 이혼을 하시고 7살 때 이제 좋은 아파트에 살다가 이제 주택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어요. 그래서 아버지는 일을 하러 나가셔야 됐기 때문에 저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했고 그 주택에 살면서 그 집의 주인 할머님께서 저를 키워주셨거든요. 7살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그 집에 살면서 할머님의 보살핌을 받았고요. 물론 저의 아버지께서 할머니께 일정 급여를 드리고 저는 할머님의 보살핌을 받으면서 그렇게 자랐습니다. 성인이 된 이후에 이제 아버지랑 본격적으로 같이 둘이서 지내게 되었는데요. 제가 무남동녀인데다가 늦둥이에요. 아버지랑 저랑 딱 40살 차이가 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아버지랑 둘이 지내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더라고요. 저도 직장 생활을 해야 했고 저도 제 삶을 챙겨야 했고 아버지는 점점 나이 들어 가시고 저는 근데 결혼에 대한 생각이 사실 없었거든요. 누가 볼 때는 뭐 중간에 뉴욕에도 좀 다녀오고 또 영어 공부도 하고 좋아하다 보니까 뭐 해외에도 여행 혼자 다녀온다든지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뭔가 자유분방하고 괜찮게 지내는 사람인가 보다. 때로는 뭐 골드미스다 이런 얘기까지 들으면서 지냈는데 지금 와서 그때 제 삶을 보면 굉장히 좀 불안하고 이랬던 걱정이 많고 이랬던 감정들이 떠올라요. 특히 아버지가 2020년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3년 전에 치매 판정을 받으셨어요. 아버지가 집에 계시고 저는 직장 생활을 해야 했고 늘 스마트폰으로 집에 있는 CCTV 확인을 하면서 아버지가 잘 계시는지를 확인했거든요. 근데 그렇게 지내는 생활이 굉장히 뭔가 걱정이 많았고 되게 불안하고 뭔가 항상 좀 이렇게
좀 이렇게 위축되는, 발을 동동 구르는 그런 삶을 좀 살았어요. 아버지가 제가 딱 40살 되던 해에 돌아가셨거든요. 돌아가시 전에 남편을 만나서 아버지 임종도 지키고 그 다음에 결혼을 했고 예쁜 아이도 바로 임신하고도 출산까지 이렇게 이어서 할 수 있었습니다. 어머니는 그럼 이혼하신 이후에 주기적으로 만나셨나요? 엄마가 주기적으로 저를 찾아왔어요. 찾아왔는데 그런 것 같아요. 저도 지금 아이를 키우면서 저도 아이에게 어떤 설명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이렇게 뭘 하지 마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 어린 시절이 그랬어요. 저희 아버지가 왜 엄마를 만나면 안 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하나도 없이 그냥 엄마는 만나면 안 되는 거야 라는 식의 말씀을 하셨거든요. 그러니까 어머니가 뭐 학교에 저를 찾아오신다든지 이러면 저는 그냥 도망가기 바쁜 거예요. 도망도 그렇게 재빨리 갈 수가 없어요. 그냥 뭐 보면 안 되는 걸 봤다는 식으로 그렇게 막 도망을 다녔으니까 어머니랑 한번 초등학교 때 한번 외가랑 간 적이 있거든요. 그때 만나서 되게 좋았던 그 기억을 가지고 그 뒤로는 한 번도 못 만나다가 근데 계속 엄마가 저를 찾아오시긴 했어요. 근데 제가 엄마를 이렇게 좀 공식적으로 만나진 않았고 제가 치유생과 2학년 올라가던 그 21살? 그때 이제 병원에 입원하셨다 이제 돌아가실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때 찾아뵙고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은 참석을 했었죠. 그럼 엄마랑 애착 형성이 그렇게 잘 돼 있진 않았던 건가요? 네.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는 게 사실 저는 되게 좀 가슴이 아프고 제가 엄마와 딸의 관계를 이렇게 흔히 말해 그런 정상이다 비정상이다라는 걸 말하는 것도 사실 좀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속상한 일인데 정상 비정상이라는 표현을 쓴다면 저는 정상적인 관계를 경험해보지 못했고요. 그런 점들이 제가 제 딸을 키우면서도 내가 엄마로서 괜찮은 걸까? 앞으로 잘 키우고 잘 지낼 수 있을까? 그런 걱정으로 좀 이어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어린 나이에 함께 했었다 보니까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없는 게 가장 클 것 같고요. 사실 그 이후에도 어머니가 뭐 초등학교 이럴 때 저를 찾아오셨을 때도 항상 이렇게 편지를 써주셨거든요. 근데 필체가 되게 좋으셨던 기억이 나고 제가 외가 친척분들한테 이야기를 듣기로는 어머니께서 굉장히 글씨 이런 거 되게 잘 쓰시고 공부도 되게 잘 하셨다, 좀 영리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셔서 어머니가 그러셨구나 정도의 그런 정보만 알고 있고 딸은 제가 엄마랑 뭔가 대화를 통해서 엄마와의 그런 기억이 있다거나 그런 거는 없어요. 그런 게 있더라고요. 제가 친구의 어머니를 만나면 그렇게 제가 수다쟁이가 되더라고요. 지금도 이제 요즘에는 결혼 이후에 못 찾아뵙고 있는데 뭐 이렇게 친구랑 밖에서 만나면 엄마도 같이 나오시라 그래. 그러면 친구가 또 제가 엄마랑 이야기하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니까 엄마를 이렇게 모시고 나오면 그냥 그렇게 일상적인 얘기 이렇게 수다 떨고 그 다음에 제가 그 당시 아버지를 혼자 모시고 있을 때니까 네가 이런 거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어머님의 시각으로 이렇게 조언해 주시는 거잖아요. 그런 거를 제가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친구 어머니랑 대화가 지금 내 엄마한테 하듯이 저는 내 엄마한테 하듯이라는 걸 경험을 못 해봤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내 엄마가 있었더라면 저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? 그러니까 모든 내 일상을 공유할 수 있고 고민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대화나 내 어떻게 보면 존재 자체가 온전히 다 받아들여지는 그런 경험 그거를 그냥 친구 어머니 통해서 간접적으로 제가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. 미나 작가님의 아버님은 어떤 분이셨나요?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분명 성실하시고 사실 6.25를 경험하시고 혼자 내려오셔서 가족들이랑 다 헤어지시고 제가 이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가족분들이 다 이제 북한 쪽에 남아 계시고 남한에 혼자 오셨으니까 형제들 생각이 많이 나셨나 봐요. 누나랑 뭐 여동생, 뭐 형 이렇게 있으셨대요. 여동생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하시는 거예요. 근데 제가 성인이 되고 나서 어느 날 저한테 술을 드시더니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. 네가 좀 서운하게 생각할진 모르겠는데 나는 여동생이 늘 보고 싶다. 여동생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그리운 그 힘을 가지고 너를 키울 수 있었다. 약간 저를 뭐 여동생 보듯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버지가 재혼도 안 하시고 저를 그렇게 키우실 수 있는 힘이 무엇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그 여동생을 생각하는 힘이 그 그리움의 힘이 얼마나 컸을까 그런 것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근데 저는 그 이야기가 뭐 서운하게 들리거나 그러진 않았어요. 당연히 아버지한테도 그런 게 필요하실 거라 생각했고 아버지는 그냥 그러셨구나 정도로 저는 이해했습니다. 제가 30살에 뉴욕에서 치과에서 근무하면서 이제 여행하듯이 또 그렇게 지냈는데요. 그 이전 시절은 잘 몰랐어요, 저에 대해서. 뉴욕 생활을 계기로 제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방법을 알게 됐고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면서 별빛
이라고 하면 다른 가정, 물론 저보다 더 힘들고 불리한 환경에서 자라신 분들도 분명 있겠지만 저 역시도 내가 그냥 평범한 가정에서 자라진 않았구나라는 걸 항상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뭔가 가족 이야기나 행복한 가정이나 이런 좀 주제로 이야기가 나올 때는 좀 피하게 됐던 것 같고, 가정을 이루면서 생활을 해보니까 안정된 가정이 주는 그런, 나에게 채워주는 그런 자존감, 그 다음에 안정감, 이런 게 어떤 한 사람에게 굉장히 결정적이겠구나라는 생각을 이제서야 하거든요. 지금에 와서 제가 제 어린 시절을 보면 그야말로 결핍 덩어리였던 것 같아요. 매사에 좀 자신도 없고 자존감도 없고 뭔가 좀 화도 많고 감정도 뭔가 좀 오르락내리락하고 감정 기복도 좀 심하고 무언가 좀 항상 조급하고 항상 좀 긴장하고 있고 걱정하고, 지금 제가 나열하는 단어들을 보면 굉장히 좀 부정적인 단어들이 많죠. 그래서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30대에는 그냥 혼자만의 시간이 주어질 때 뭐 여행을 떠난다든지 그런 식으로 좀 즐겼던 것 같고, 결혼하고 나서 그러니까 지금에서야, 제가 이제 40대 중반인데 지금에서야 뭔가 그때의 결핍을 이제서야 좀 잘 들여다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. 그게 바로 제가 글을 쓰게 된 계기였고, 그래서 제 글을 보면 유난히 감정에 대한 글들이 되게 많거든요. 내가 느꼈던 감정, 그거와 연관된 어떤 경험들, 그거를 푸는 게 앞으로 저의 숙제이고, 그렇게 해야지 제가 제 자신을 이해할 수 있고, 과거의 모습도 저잖아요. 과거의 저를 이해해야 저를 이해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, 그래서 과거의 이야기라는 또 폴더도 블로그에 따로 만들어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. 이전부터도 좀 감정에 관심이 되게 많았어요. 한 30대 중반 넘어가면서 관리자로 주로 치과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많게는 후배, 그 다음에 임직원분들 함께 있을 때 한 30명 정도 되는 치과에서 제가 관리자로 일을 하기도 했으니까요. 그런데 제가 감정적인 모습을 보이니까 후배들이 저를 따르지 않고 트러블이 조금씩 생기더라고요. 나이에 걸맞는 그런 태도가 좀 아니다라는 거를 감지하기 시작하면서 무엇이 문제일까라는 걸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좀 지나치게 감정적이구나, 좀 감정 조절이 안 되는구나, 이런 생각을 하면서 관련된 좀 교육도 받아보고 페이스북 이런 데 좀 글을 또 쓰기도 해봤고요. 본격적으로 제가 감정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건 결혼하고 아이를 낳게 되면서부터였던 것 같아요. 산후우울증이 좀 심하게 왔거든요. 출산하고 1년 동안. 남편이 별말 없다가 딱 한 번 저에게 약간 격양된 목소리로 말을 한 적이 있어요. 상담을 받아보는 게 어떻겠냐. 근데 그때까지 참아준 남편도 굉장히 고맙지만 나름 화를 참으면서 말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사랑하는 남편을, 또 가족을 굉장히 힘들게 했구나, 아프게 했구나,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그때부터 내 감정이라는 거에 좀 더 알아봐야 되겠다, 이런 생각을 했고, 또 제가 아무래도 딸을 키우고 있다 보니까 온전히 엄마의 영향을 받지 않을까? 제가 만약에 감정 조절이 안 되거나 하면 아이가 저처럼 뭔가 좀 자존감이 낮은 아이, 좀 주눅이 들거나 이런 아이로 혹시 자라지 않을까? 이런 우려가 좀 컸던 것 같아요. 제가 지금은 글도 쓰지만 명상도 하고 있고 또 하루에 생각하는 시간을 제가 꼭 가지고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노력들이 이어지게 된 것 같아요. 그럼 그때부터 갑자기 이렇게 확 작가로서의 전환하고 글로 표현하시게 된 게 글쓰기가 어쩌면 진짜 되게 큰 영향을 주셨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내면 살핌과 함께 책까지 나오게 되기까지 어떤 결심을 하게 하셨는지 얘기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본격적으로 글을 쓰게 된 건 작년 2023년부터였어요. 그때가 이미 이제 경력 단절이 된 지 4년 차에 접어들 때가 되다 보니까 아이는 이제 만 2살이 되었을 때고, 그 이전에도 뭔가 제 자신을 찾기 위해서 좋아하는 영어 공부도 해보고 강의도 들어보고, 근데 무엇 하나 꾸준히 하는 게 없다 보니까 자꾸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예요. 작년 초가 딱 되면서 더 이상 이제 제가 물러설 곳이 없다라고 스스로 좀 벼랑 끝에 저를 세웠던 것 같아요. 이제는 무엇 하면 되지? 라는 생각을 하다가 책을 읽어야 되겠다. 그래서 읽기 시작했고, 내가 작년에 한 3개월 정도 30권을 읽었는데 그냥 읽은 게 아니고 정말 눈에 불을 켜고 읽었어요. 진짜 치열하게. 그냥 한 번 읽은 게 아니라 한 번 읽고 재독을 하면서 생각을 또 약간 짧게나마 메모를 남겼는데 대부분의 기록이 지금 제 블로그에 있거든요. 그렇게 그 과정을 통해서 또 제 자신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고, 어떻게 하면 좀 세상과 연결될 수 있을까? 제가 갖고 싶은 키워드를 좀 찾아보게 됐고,
셀프케어라는 단어를 스스로 좀 발견을 하게 됐어요. 그동안 내 아이를 잘 키울 생각을 하면서 내 자신을 좀 잘 돌보지 못했구나. 이거는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이 되겠다. 아이를 키우는 엄마는 물론이고 직장인일 수도 있고 나다운 삶을 살고 싶어 하는데 먼저 그러기 위해서는 좀 타인을 의식하기보다 나를 좀 먼저 돌봐야 되지 않을까? 셀프케어라는 단어가 많은 사람에게도 닿을 수 있고 않을 수 있겠구나. 이런 생각이 셀프케어라는 키워드를 발견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인스타그램에 글을 간간히 썼었어요. 그러다 보니까 글쓰기에 대한 그런 욕구? 그 상태에서 제가 치유 글쓰기, 자기 돌봄의 편지, 출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그런 모임 공지 글을 보고 책을 낼 수 있다고 내가? 그런 솔깃한 마음에 책 쓰는 모임에 함께 하게 돼서 오늘 이렇게 출간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. 어쨌든 제 이야기를 담아서 책으로 만들었다는 거에 대해서 드디어 내가 이렇게 결과물도 만들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그 자체가 자신감을 심어줬던 것 같아요. 어떻게 보면 가까운 사람 이외에 다른 사람들, 세상과 연결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컸었는데 그 접점을 좀 찾지 못해서 굉장히 좀 외롭고 힘들었거든요. 이 책이라는 매개물로 인해서 이거를 좀 마중물로 삼아서 앞으로 저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 많이 소통하면서 지내고 싶습니다. 왜 나를 알아가는 게 중요한지 얘기해 주신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? 그래서 요즘 시대가 학교에서 좀 주어진 그런 주입식 교육을 받고 제가 치유생과를 제가 20년 가까이 오래 했지만 취업이 잘 되는 과야 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선택해서 살았는데 우리가 획일화된 그런 삶을 살지 않고 나의 개성을 살리면서 살려면 내 자신에 대해서 좀 많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너무 엄마의 역할과 그 위치에만 지내다 보면 물론 그 자체로도 굉장히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이지만 엄마 이전에 나이기도 하잖아요. 나의 시간을 좀 가지고 나를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부분? 그런 점들이 엄마들에게도 꼭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제가 셀프케어 코치라는 닉네임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저의 이런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과 함께 연결되어서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, 나의 얘기를 좀 진심으로 듣고 잠재력을 좀 발견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시다면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개명한 이름이고요. 개명을 이제 아이 태어나고 했어요.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결혼 이전과 이후의 삶으로 좀 나뉘어질 것 같아요. 과거에 아까 제 어린 시절 이야기부터 쭉 드렸지만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가슴 아프고 눈물이 날 것 같은 그런 시기를 살았지만 나름 꿋꿋하게 잘 살았고 그리고 지금도 잘 하고 있고 그리고 저는 저의 이런 다양한 경험이 앞으로 제 삶을 풍부하게 해줄 거라는 걸 잘 알고 있고 저의 잠재력을 저는 믿고 있거든요. 전혀 상상하지 못할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될 것 같은 그런 좋은 예감이 든다고 해야 할까요? 과거의 미나와 미래의 미나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다면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? 그동안 살아오느라 애썼고 정말 잘했고 지금도 정말 잘하고 있어. 그렇게 말하고 싶고요. 앞으로도 너의 잠재력을 믿고 잘 해보자. 잘할 수 있을 거야. 이렇게 제 자신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.